저는 30년 동안 공간 기운을 연구해온 박사 오지후입니다. 많은 분들이 달력은 그냥 날짜만 잘 보이면 된다고 믿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많은 집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달력이 흐릿한 기운 위에 걸리면 그 집의 시간 흐름이 흐려지고 결국 돈의 흐름까지 함께 흔들리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저는 현장에서 이 변화를 수없이 확인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달력 하나가 왜 재물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어디에 두면 흐름이 단단해지는지, 어디를 피해야 하는지 아주 정확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처음 들으시나요? 챕터 1 우리 집 달력 혹시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지 않으신가요? 얼마 전 한 지인 어르신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집안일도 괜히 바쁘고 장 보는 금액도 늘 오르고 마음이 늘 조급하다는 겁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 집의 시간 흐름부터 살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을 방문해서 살펴보니 달력이 냉장고 옆 좁은 틈에 반쯤 숨어 있더라고요. 지나갈 때마다 눈에도 잘 안 보이고 몇 달째 페이지도 그대로였습니다. 달력이 그렇게 방치되면 집 전체의 시간 감각이 흐려지고 그 흐름이 생활비 관리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제가 달력 자리를 거실에 잘 보이는 벽으로 옮기고 지난 페이지를 털어내는 작은 습관만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한두 달 지나고 연락이 왔는데 장 보는 금액이 조금 줄고 마음이 덜 분주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작은 변화가 생활 흐름을 안정시키는 시작입니다. 달력이 제대로 된 자리에 있으면 시간 기운이 또렷해지고 그 기운이 생활 전체를 정돈하게 됩니다. 여러분 댁의 달력은 지금 어디에 걸려 있나요? 혹시 몇 달째 페이지를 넘기지 않은 채로 어딘가에 방치되어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질문에 선뜻 대답하기 어려우시다면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가 전달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달력 자리를 바꿔야 하는지, 어떤 자리가 재물 흐름을 막고 어떤 자리가 흐름을 열어주는지 명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실제로 제가 만났던 분들 중에 달력 위치만 바꿨을 뿐인데 생활비 관리가 한결 수월해졌다고 말씀하신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달력은 단순히 날짜를 확인하는 도구가 아니라 집안의 시간 흐름과 재물 흐름을 함께 관리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피해야 할 자리들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챕터 2 재물 흐름을 막는 달력 위치,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가장 먼저 말씀드릴 곳은 바로 침실입니다. 침실은 하루의 피로를 풀고 기운을 내려놓는 자리인데 달력은 시간의 흐름을 계속해서 자극하는 물건입니다. 잠들기 전에 날짜를 보게 되면 머릿속으로 내일 할 일, 지난 일들이 자꾸 떠오르면서 마음이 편하게 가라앉지 못합니다. 한국생활풍수연구회에서 진행한 조사를 보면 침실에 달력을 둔 집들의 수면 만족도가 그렇지 않은 집보다 눈에 띄게 낮았습니다. 박영수님이라는 68세 어르신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몇 달째 새벽에 자주 깨서 힘들어하셨어요. 잠이 들어도 금방 깨고 다시 잠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집을 둘러보니 침대 머리맡 벽에 커다란 달력이 걸려 있더라고요. 잠들기 직전에 보이는 위치였습니다. 그분께 달력을 거실로 옮겨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달력인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반신반의하셨어요.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고 연락이 왔습니다. 새벽 각성이 확실히 줄었다는 겁니다.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달력 하나를 치웠을 뿐인데 수면의 질이 달라진 겁니다. 그분은 이제 침실 벽을 최대한 비워두시고 달력은 거실 소파 맞은편에 두고 계십니다. 그러고 나서 마음도 한결 편안해지고 지출 관리도 자연스럽게 잘 되기 시작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댁의 달력은 혹시 침실에서 보이지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당장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침실은 쉬는 공간이지 시간을 확인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곳은 현관문이나 방문 한가운데입니다. 문은 기운이 드나드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달력이 문 정중앙에 걸려 있으면 들어오려는 기운이 시간표에 부딪혀서 막히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국내 풍수 자료를 분석한 연구를 보면 현관문에 달력을 걸어둔 집들에서 기회 흐름이 저하되는 패턴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은호님이라는 74세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평소 친구들과 자주 만나고 동네 모임에도 꾸준히 나가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약속이 자꾸 취소되고 연락도 뜸해지더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드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대요. 하지만 점점 외로움을 느끼시게 됐고 집에만 있으니 돈 쓸 일도 이상하게 늘어났다고 하셨습니다. 배달 음식도 자주 시키고 인터넷 쇼핑도 늘었다는 겁니다. 제가 현장을 방문해 보니 현관문 정중앙에 큰 달력이 딱 붙어 있었습니다. 들어올 때도 나갈 때도 그 달력이 정면으로 보이는 구조였어요. 저는 그분께 달력을 현관 안쪽 벽 한쪽으로 옮기고 문짝은 깨끗하게 비워두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나니까 친구분들한테서 연락이 다시 오기 시작했답니다. 모임 제안도 들어오고 동네에서 우연히 아는 분을 만나는 일도 늘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집에만 있는 시간이 줄고 불필요한 지출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달력 위치 하나 바꿨을 뿐인데 사람과의 흐름이 다시 열린 겁니다. 혹시 여러분 댁에도 문 한복판에 달력이 걸려 있지 않으신가요? 문을 열었을 때 정면으로 달력이 보인다면 그 자리는 피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곳은 싱크대, 하수구, 쓰레기통 주변입니다. 이런 곳들은 물이 내려가고 쓰레기가 버려지는 자리입니다. 흘러나가는 기운이 매우 강합니다. 그런 자리에 달력을 두면 시간 기운이 함께 빠져나가면서 돈의 흐름도 새어나가게 됩니다. 생활기운연구센터 자료를 보면 이런 위치에 달력을 둔 가정들이 생활비 불안정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이선아님이라는 69세 어르신은 주방 쓰레기통 바로 위 벽에 달력을 걸어두셨더라고요. 그분은 매달 생활비가 어디로 새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계획을 세워도 자꾸 초과되고 통장 잔고는 늘 불안하다는 겁니다. 저는 그 달력 위치를 보자마자 알 수 있었습니다. 시간표가 버려지는 기운 바로 옆에 있으니 돈도 함께 흘러나가는 구조였던 겁니다. 달력을 냉장고 옆 단단한 벽으로 옮기고 쓰레기통 위는 깨끗하게 비워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2달쯤 지나니까 지출이 한결 정돈 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같은 금액을 쓰더라도 흐름이 명확해지고 불필요하게 새는 돈이 확실히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달력을 주방의 조리대 맞은편 벽에 두시고 매일 아침 날짜를 확인하면서 하루 계획을 세우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집 달력은 혹시 흘러내리는 기운 옆에 있지 않나요? 물 흐르는 곳, 쓰레기 버리는 곳 근처라면 당장 옮기셔야 합니다. 챕터 3 놓치기 쉬운 나쁜 자리,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네 번째로 주의해야 할 곳은 잘 보이지 않는 틈새입니다. 냉장고와 벽 사이, 가구 뒤편, 문 뒤쪽처럼 사람 시야에 잘 들어오지 않는 곳 말입니다. 달력이 그런 곳에 있으면 시간 기운이 사람과 만나지 못합니다. 시간표가 흐릿해지면 집 전체의 흐름도 함께 흐려집니다. 생활기운 패턴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달력이 잘 안 보이는 집일수록 한 해가 빠르게 지나갔다고 느끼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시간 감각이 무뎌지면 돈 관리도 어려워집니다. 최명자님이라는 72세 어르신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날짜 감각이 자꾸 흐려진다고 하셨어요. 오늘이 며칠인지 헷갈리고 약속 날짜도 자주 잊어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약국에서 약을 다시 사거나 같은 물건을 중복으로 사는 일이 생겼습니다.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제가 집을 방문했을 때 달력을 찾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냉장고와 벽 사이 좁은 틈에 반쯤 구겨져서 끼워져 있더라고요. 그분도 달력이 거기 있는지 까맣게 잊고 계셨습니다. 몇 달째 페이지도 넘기지 않으셨고요. 저는 그 달력을 거실 소파 맞은편으로 옮겨드렸습니다. 앉아 계시면 자연스럽게 시야에 들어오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일어나서 달력을 한 번씩 보는 습관을 만들어 보시라고 권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고 전화가 왔습니다. 날짜 감각이 확실히 살아났다는 겁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바로바로 떠오르고 약속도 잘 기억하게 됐다고 하셨어요. 중복 구매도 자연스럽게 줄었고 생활 리듬이 전반적으로 안정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달력이 제자리를 찾으니 시간 기운이 또렷해지고 그 기운이 생활 전체를 정돈한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달력이 어디 있는지 스스로 헷갈리지는 않으신가요? 달력은 숨기는 물건이 아니라 매일 확인하는 물건입니다. 다섯 번째로 피해야 할 곳은 가스레인지 옆입니다. 불의 기운이 강한 자리는 시간이 타버리는 상징을 만듭니다. 달력이 열기에 계속 노출되면 종이가 누렇게 변하고 구겨지면서 시간 기운 자체가 손상됩니다. 그 손상된 기운이 생활 전체에 피로감을 더합니다. 실제로 가열구 근처에 달력을 배치한 집들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생활 피로도 증가와 연관성이 나타났습니다. 문지호님이라는 63세 어르신은 늘 피곤하다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무리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저녁만 되면 기운이 쭉 빠지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다는 겁니다. 병원 검사를 받아도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분 댁을 방문해 보니 가스레인지 바로 옆 벽에 달력이 붙어 있었습니다. 요리할 때마다 열기가 직접 닿는 위치였어요. 달력 가장자리는 이미 누렇게 변해 있었고 종이도 조금 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달력을 떼어내고 열기가 닿지 않는 주방 반대편 벽으로 옮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새 달력으로 교체하시라고 권했습니다. 3주쯤 지나고 전화를 주셨는데 목소리부터 달라져 있었습니다. 하루 피로도가 확실히 줄었다는 겁니다. 저녁에도 기운이 남아있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한결 가볍다고 하셨어요. 불필요한 긴장감도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달력이 불의 공격을 받지 않으니 시간 기운이 안정되고 그 안정감이 몸의 리듬까지 정돈한 겁니다. 여러분 주방 달력은 혹시 불 옆에 붙어 있지 않나요? 가스레인지, 인덕션 근처는 안전 문제도 있으니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피해야 할 5가지 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반대로 달력을 두면 재물 흐름이 부드럽게 열리는 자리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챕터 4 재물 흐름을 여는 달력 배치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가장 먼저 추천드리는 곳은 주방 조리대 맞은편입니다. 주방은 생활비와 식비 흐름이 집중되는 공간입니다. 그 공간에서 달력이 잘 보이는 위치에 있으면 지출이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요리하면서 설거지하면서 자주 시선이 닿으니까 날짜 감각이 또렷해지고 계획적인 장보기가 가능해집니다. 물론 물기나 열기가 직접 닿는 자리는 피해야 합니다. 냉장고 옆 빈 벽이나 조리대 정면 벽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김술래님이라는 67세 어르신은 매달 식비가 예상보다 많이 나간다고 고민하셨습니다. 장을 보러 가면 계획에 없던 것들을 자꾸 사게 되고 냉장고에 같은 재료가 중복으로 들어있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분 댁 주방을 살펴보니 달력이 아예 없었습니다. 날짜를 확인하려면 거실까지 나가야 했고 그러다 보니 며칠에 뭘 샀는지 기억이 흐릿해지는 겁니다. 저는 주방 조리대 맞은편 벽에 달력을 걸어드렸습니다. 싱크대에 서면 자연스럽게 보이는 위치였습니다. 그리고 장보고 오신 날에는 달력에 간단히 표시해 두시라고 권했습니다. 한 달 반쯤 지나고 연락이 왔는데 식비가 눈에 띄게 줄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복 구매가 거의 사라졌고 냉장고 관리도 한결 수월해졌다고 하셨어요.
달력이 주방의 중심에 자리 잡으니 식생활 흐름 전체가 정돈된 겁니다. 여러분 주방에는 달력이 잘 보이는 자리가 있나요? 요리하면서 자연스럽게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를 찾아보세요. 두 번째로 좋은 곳은 거실 소파 맞은편입니다. 거실은 가족이 모이는 공간입니다. 그곳에 달력이 있으면 온 가족이 함께 시간표를 공유하게 됩니다. 집안 전체의 리듬이 맞춰지고 일정이 자연스럽게 조정됩니다. 소파에 앉았을 때 부담 없이 보이는 벽 한 곳이면 충분합니다. 소파 바로 뒤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머리 뒤로 시간표가 있으면 마음이 분주해질 수 있습니다. 이정숙님이라는 71세 어르신은 자녀분들과 함께 사시는데 집안 일정이 자꾸 꼬인다고 하셨습니다. 병원 약속도 겹치고 장 보는 날도 중복되는 일이 많았대요. 가족끼리 서로 일정을 물어보는 일도 잦았고 그러다 보면 사소한 다툼도 생겼다고 합니다. 제가 보니 각자 방에 작은 달력이 따로 있었지만 공용 공간에는 달력이 없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 맞은편 벽에 큰 달력을 하나 걸어드렸습니다. 앉으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보이는 위치였습니다. 그리고 가족 일정이 있으면 거기에 간단히 적어두시라고 권했습니다. 2달쯤 지나니까 집안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고 합니다. 일정 충돌이 거의 사라졌고 서로 물어보는 수고도 줄었대요. 무엇보다 가족이 거실에 앉아서 자연스럽게 다음 주 계획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달력 하나가 가족의 시간을 연결한 겁니다. 여러분 댁에서도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벽이 있나요? 거실 한가운데 달력 하나만 있어도 집안 흐름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로 추천하는 곳은 현관 안쪽 벽입니다. 현관은 바깥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첫 통로입니다. 그곳에서 시간표와 먼저 만나면 들어오는 기운이 안정적으로 정리됩니다. 다만 문짝 정면은 피해야 합니다. 한두 걸음 들어온 위치의 벽이 가장 적합합니다. 박미자님이라는 66세 어르신은 좋은 기회가 자꾸 빗나간다고 하셨습니다. 동네 모임에 초대받아도 날짜를 헷갈려서 못 가고 할인 행사 정보를 들어도 기간을 놓치는 일이 반복됐다고 합니다. 그분 댁 현관을 보니 신발장과 우산꽂이만 있고 벽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달력은 안방 구석에 작게 걸려 있었고요. 저는 현관 들어와서 오른쪽 벽에 달력을 걸어드렸습니다. 외출하고 들어올 때마다 자연스럽게 보이는 위치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정은 현관 달력에 표시해 두시라고 권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놓치는 일정이 확 줄었다고 합니다. 외출 전에 달력을 한번 보는 습관이 생기니까 그날 할 일이 명확해지고 시간 관리가 한결 수월해졌대요. 할인 행사도 제때 활용하게 되고 불필요한 지출도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현관 달력이 하루의 시작과 끝을 정리해 준 겁니다. 현관 안쪽 벽에는 비어있는 공간이 있나요? 그곳에 달력 하나만 걸어도 하루 흐름이 달라집니다. 챕터 5 마지막 두 곳과 실천 방법. 네 번째로 좋은 곳은 서재나 작업 공간입니다. 책상에서 일하거나 공부하는 분들이라면 탁상용 달력이 큰 도움이 됩니다. 집중과 성취의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거든요. 다만 할 일을 너무 빽빽하게 적으면 오히려 압박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책상 옆 시야에 부담 없이 보이는 위치가 좋습니다. 조한길님이라는 69세 어르신은 퇴직 후 집에서 글쓰기를 취미로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자꾸 미루게 되고 마감을 지키기 어렵다고 하셨어요. 계획은 세우는데 실행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분 서재를 보니 책상은 깔끔한데 시간 관리 도구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작은 탁상 달력을 하나 놓아드렸습니다. 책상 왼쪽 구석, 고개만 살짝 돌리면 보이는 위치였습니다. 그리고 글쓰기 목표를 주 단위로 달력에 간단히 적어보시라고 권했습니다. 한 달 반쯤 지나고 연락이 왔는데 목소리가 아주 밝으셨습니다. 미루던 글들을 하나씩 완성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달력을 보면서 오늘 할 분량이 명확해지니까 집중이 잘 된다고 하셨어요. 성취감도 생기고 하루하루가 의미 있게 느껴진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작은 달력 하나가 일상의 리듬을 만들어준 겁니다. 여러분 책상에는 달력을 둘 여백이 있나요? 작은 탁상 달력 하나로도 하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식탁 근처입니다. 밥은 생명의 기운이고 식탁은 그 기운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시간 기운과 만나면 가족 전체의 속도가 자연스럽게 조정됩니다. 식사하면서 오늘과 내일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게 되거든요. 다만 식사 때 정면으로 부담스럽게 보이는 위치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머리를 들었을 때 은은하게 보이는 벽이 적당합니다. 한영미님이라는 73세 어르신은 혼자 사시면서 식사가 불규칙하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을 거르는 날도 많고 저녁은 너무 늦게 드시는 날도 많았대요. 그러다 보니 소화도 안 되고 몸 컨디션도 자주 흔들렸다고 합니다. 제가 보니 식탁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달력은 현관 구석에 작게 걸려 있었고요. 저는 식탁에서 보이는 벽에 달력을 걸어드렸습니다. 앉아서 고개를 들면 자연스럽게 보이는 위치였습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을 대략이라도 정해서 달력에 표시해 두시라고 권했습니다. 3주쯤 지나니까 식사 리듬이 잡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침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식탁에 앉게 되고 저녁도 너무 늦지 않게 챙기게 됐대요. 소화도 한결 편해지고 하루 컨디션도 안정됐다고 하셨습니다. 식탁 달력이 생활 리듬을 만들어준 겁니다. 여러분 댁 식탁 주변에는 달력을 둘 자리가 보이시나요? 식사 공간의 달력 하나가 건강까지 지켜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위치 5곳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실천입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 댁 달력 위치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겁니다. 침실에 있다면 거실로, 문짝에 있다면 안쪽 벽으로, 쓰레기통 옆에 있다면 단단한 벽으로 옮겨보세요. 그리고 지난달 페이지가 그대로 있다면 오늘 넘겨주세요. 달력은 살아있는 시간표입니다. 정기적으로 페이지를 넘기고 오래된 달력은 과감히 새 것으로 바꾸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오늘은 달력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고 올바른 배치를 설명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달력은 그냥 눈에 보이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흐릿한 기운 위에 달력이 있으면 돈의 흐름도 함께 흐려진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침실, 문 한가운데, 싱크대 옆, 틈새, 가스레인지 옆, 이 5곳은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주방 조리대 맞은편, 거실 소파 맞은편, 현관 안쪽, 서재, 식탁 근처 이 5곳은 시간 기운을 또렷하게 만들고 재물 흐름을 안정시키는 자리들입니다. 달력을 잘못 관리하면 한 해가 괜히 조급하고 지출이 분산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생활비가 자연스럽게 안정되는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달력 자리를 한 곳만 바꿔보는 것입니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로 여러분 가정의 흐름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집안에서 기운이 새는 다른 생활 요소들을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의 달력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오늘부터 하루 한번 달력을 보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그 습관이 여러분의 재물 흐름을 바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